혹시 어릴 때 삼각형 모양 커피 우유 기억하세요? 지붕 모양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닌 딱 정사면체 모양의 그 독특한 비닐팩. 당시엔 그냥 삼각 우유라고 불렀는데 사실 그게 바로 테트라팩이었습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주스나 단백질 음료 집어들고 밑면 한번 뒤집어 보세요. 거의 다 테트라팩 로고가 찍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 매일 쓰고 있으면서도 이름조차 몰랐던 회사. 전 세계 160개국 액체 카톤 시장의 85%를 조용히 장악한 이 기업의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뒤에는 엄청난 성공만큼이나 충격적인 가족의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포장이 세상을 바꾼다. 먼저 왜 포장이 중요한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식품은 벌크로 팔았습니다. 정육점에서 고기 몇 그램 달라고 하듯이 밀가루도 설탕도 소금도 전부 그 자리에서 무게 달아서 팔았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번거롭죠. 근데 미리 정해진 용량으로 포장된 상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어들고 계산대에서 돈만 내면 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포장이 있으니 대량 생산과 대량 운송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포장의 등장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시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루이 파스테르 이후 살균 기술이 등장하면서 식품 보존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는데 살균을 아무리 잘해봤자 밖에서 균이 들어오면 소용없잖아요. 포장이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즉, 포장은 식품을 더 멀리,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게 해준 기술이었던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번뜩인 아이디어. 1919년 스웨덴 청년 루벤 라우싱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슈퍼마켓을 봅니다. 직원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손님이 직접 진열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계산하는 그 방식.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엔 막 퍼지기 시작한 혁명이었죠. 루벤이 그 순간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게 퍼지면 무게 달아서 파는 방식은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그럼 포장 산업이 터진다. 그는 그 확신을 품고 스웨덴으로 돌아왔습니다. 1929년 동업자와 함께 밀가루를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 전까지 무게 달아 팔던 밀가루를 포장 상품으로 만든 거죠. 꽤 잘 됐습니다. 2차 대전이 터지자 더 잘 됐어요. 전쟁터에서 벌크로 식량 배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미리 포장된 물자가 훨씬 효율적이었으니까요. 돈을 제법 벌었지만 루벤이 진짜 노리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유팩을 만들라. 바로 우유였습니다. 당시 우유는 두 가지 방식으로 팔았어요. 벌크로 퍼 담거나 무거운 유리병에 담거나. 둘 다 문제가 명확했죠. 벌크는 위생이 엉망이고 유리병은 무겁고 비쌌습니다. 서양에서 우유는 매일 소비하는 필수품인데 여기에 가볍고 위생적인 포장을 적용하면 시장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루벤은 미국 유학 때 종이팩 우유를 본 적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기술로 그 지붕 모양 우유팩, 게이블탑 패키징을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결국 루벤이 선택한 건 회사 엔지니어가 개발한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기다란 종이 튜브 안에 우유를 채워넣고 상하를 90도 다른 방향으로 눌러서 밀봉하는 거예요. 마치 소시지 케이싱 양쪽을 묶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공기 한 방울 없이 완벽 밀봉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삼각형 모양, 테트라헤드론의 탄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종이에 액체를 담으면 당연히 젖잖아요. 코팅 재료가 필요한데 당시 기술로는 왁스 코팅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살균을 위해 열을 가하면 왁스가 녹아버립니다. 셀로판은 액체의 무용지물이었고 플라스틱 코팅 기술은 아직 개발 전이었죠. 루벤은 결국 듀퐁과 손을 잡았습니다. 조건은 이랬어요. 기술 개발 라이선스 비용은 안 받을 테니 폴리에틸렌 원재료는 무조건 우리한테 사라. 그리고 1956년 드디어 폴리에틸렌 코팅 종이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때
루벤은 듀퐁에게 배운 바로 그 전략을 그대로 씁니다. 기계는 저렴하게 빌려줄게. 대신 원재료는 우리한테만 사. 이게 훗날 테트라팩 제국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벽돌이 세상을 지배하다. 그런데 삼각형 팩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진열대에 쌓을 수도 없고 전용 상자도 따로 필요했어요. 경쟁사들이 사각형 게이블탑 팩으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3년에 테트라팩이 꺼낸 게 바로 테트라브릭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도 익숙하게 보는 그 직육면체 벽돌 모양이에요. 종이에 알루미늄 호일과 폴리에틸렌을 여러 겹으로 코팅해서 완전 멸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사각형이라 쌓기도 진열하기도 완벽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공학 아카데미가 스웨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발명품 중 하나로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터지자 테트라팩은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넘어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도 우유와 주스를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1972년 남양유업이 처음 도입했고, 이후 서울우유, 매일유업, 정식품 등 어지간한 유업체는 다 테트라팩 기계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냉전의 한복판에서 가장 뜻밖의 고객이 나타납니다. 소련을 뚫은 사각 우유팩. 소련은 식량을 대량 생산했지만 광활한 영토와 엉망인 유통 인프라 때문에 절반이 목적지에 닿기 전에 상해버리는 게 만성적인 문제였어요. 소련 지도부는 스웨덴의 이 작은 포장회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양측이 손을 잡습니다. 수십 개의 소련 유제품 공장에 테트라팩 기계가 들어섰습니다. 심지어 군수 공장을 민간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데에도 테트라팩이 참여했어요. 자본주의 기업이 공산주의 국가와 손잡은 거의 유일한 사례. 테트라팩은 냉전의 긴장 속에서도 두 진영을 연결하는 존재가 되었고, 가문은 자연스럽게 지정학적 영향력까지 갖게 됩니다. 왕조의 균열. 사업이 커질수록 라우싱 가문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네덜란드 지주회사와 리히텐슈타인 재단 산하에 회사를 편입시켰고, 재무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방법이 없었죠. 1982년엔 스웨덴의 높은 세율을 피해 가족 전체가 영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당시 꽤 큰 화제였죠. 그리고 1995년 루벤의 두 아들 사이에 결정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형 가시 동생 한스의 지분 전부를 70억 달러에 사들인 거예요. 당시 유럽 최대 규모의 사모 매매였습니다. 형은 회사를 가져갔고 동생은 막대한 현금을 가져갔습니다. 왕조는 둘로 나뉘었어요.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 한스의 가족은 영국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책임 없이 넘쳐나는 돈. 그 환경에서 자란 한스의 아들 한스 크리스티안은 기업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터집니다. 그의 아내 에이바 라우싱이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녀가 집안에서 몇 주 동안 방치된 채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한스 크리스티안은 아내의 죽음을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과실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제국을 만든 가문. 하지만 그 돈으로도 막지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돈은 결과를 완화하고 위험 신호를 감추고 사람을 현실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재앙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하죠. 성공의 그늘. 스캔들 이후 라우싱 가문은 자선 활동을 크게 늘렸습니다. 현재까지 총 기부액만 6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자선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테트라팩은 스스로를 친환경 포장재라고 홍보하지만 카톤은 여러 겹의 재질이 결합된 복합재여서 일반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재활용 폐기물의 90% 이상이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친환경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큰 거죠. 두 번째는 독점 문제입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4년간의 조사 끝에 테트라팩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급업체의 거래를 강요하고 경쟁자를 차단했다는 이유였어요. 서양에서 테트라팩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전략이 이제는 전 세계 최대 시장에서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 6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지금 3만 6천 명을 고용하고 2024년 매출 128억 유로를 기록하는 제국이 됐습니다. 루벤 라우싱이 미국 슈퍼마켓에서 던진 하나의 질문. 왜 미리 포장해서 팔지 않는 거지?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세계 식품 유통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요. 기술 개발에 돈이 떨어져 거래처를 쥐어짜고, 인쇄 잉크가 녹아 우유가 초록색이 되고, 소련과 손잡고 냉전을 헤쳐나가고, 가족 간에 갈라지고, 비극을 맞이하면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 평범한 우유팩 하나에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